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2% 수준으로 높이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은 나이와 상관없이 9%의 보험료율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 높이고 받는 돈인 명목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다만 목표 보험료율 13%에 도달하는 속도는 세대에 따라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50대가 되는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40대는 0.5, 청년층인 30대는 0.33, 20대는 1년에 0.25%포인트씩 올리는 개념입니다. 청년 세대의 연금 불안을 더는 데 방점을 둔 겁니다. 과거 저부담 고급여 체계에 따른 세대 간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기존의 20대가 30대에 진입하더라도 20대 플랜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은 처음 시도하는 일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구 경제 여건에 따라 연금액 인상 속도와 수급 연령을 조절하는 자동 조정 장치를 역대 정부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액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여건을 감안해 인상 폭이 조절되는 것이라며 소득 보장 수준의 변화를 고려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이 바닥나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연금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선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의 내용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국회 연금특위 구성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출산과 군복무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출산이나 군복무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 중 일부만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지원에 나서는데 출산의 경우 첫째 아이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복무의 경우 전체 복무 기간을 고려해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 가입 기간 상한 연령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 지급을 목표로 단계적인 인상에 들어갑니다. 2026년 저소득 어르신에게 40만 원으로 우선 인상하고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인 전체 지원 대상 어르신에게 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는데 사업장 규모가 큰 곳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현재 약 357만여 명이 가입한 개인연금의 경우 대부분 고소득층이 가입하고 있고 원금 보장 선호와 잦은 중도 해지로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한 만큼 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 강화와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불필요한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금융사 간 경쟁을 유도해 수익률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현재 4.5%에서 1%포인트 오른 5.5%로 높여 기금 소진 시기를 2072년까지 늘리고 수익률이 높은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를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늘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제2금융권까지 적용하면서 대출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실수요자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실수요자까지 제약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정상적인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장은 특히 조치 이전에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들의 연초 계획보다 과도한 가계대출 실적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원장은 실수요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월 평균 약 12조 원의 주담대 상환자금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자금을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면 대출 규모 관리와 동시에 실수요자 공급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금융권 풍선 효과 우려에 대해 발생할 수 있다며 은행권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저부터 열심히 뛰겠다고 밝혀온 윤석열 대통령. 체코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토마시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과 포야르 보좌관은 먼저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포야르 보좌관은 특히 체코가 우리나라와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될 거라는데 확신하고 있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가 체코의 공정위에 해당하는 반독점 사무소에 한수원의 원전 입찰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양측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포야르 보좌관과 체코 방문 세부 일정도 조율했습니다. 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체코 방문을 계기로 지난 2015년 수립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포야르 보좌관도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화답하며 특히 체코는 원전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과 방산, 교통, 연구개발 분야 등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이달 중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정확한 기상 예측과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기상청은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216억 원 증액한 4,69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기상 예측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기상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상청은 기상관측과 예측 역량 강화에 991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하는 3차원 입체 기상관측망의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위험기상 예보 선행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신속한 지진 통보에 필요한 지진 관측망을 확충하고 지진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기술 개발도 진행합니다. 아울러 기상청은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에 306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과 탄소 중립 정책을 지원하며 기간별 기후 전망 정보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 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합니다. 또한 기상기후 융합 서비스를 개발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기후변화 과학 분야 늘봄 학교 교육 콘텐츠 개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기상청은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상 분야 선도기술 연구 개발에 1,082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세 번째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위성 5호를 개발해 기상 감시 역량을 고도화하고 국가 기후 예측 시스템 개발 사업도 진행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UAM 핵심 기술 개발,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예보 지원 기술 개발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퇴직 생활을 위해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현행 11개소에서 20개소를 더 추가해 늘릴 계획입니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에는 탁구나 게이트볼 등 노인 참여도가 높은 종목의 시설들을 조성하고 노인 스포츠 지도사나 운동 처방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할 계획입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도 확대됐습니다. 민간형과 사회 서비스형, 공익형 일자리를 모두 늘려 노인 일자리를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110만 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 노인의 주관적인 건강 지표가 개선이 되고 또 우울 수준이 감소하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와 그리고 입원비가 줄어드는 그런 의료비 절감 효과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 주택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3,000호까지 확대하고 복지주택 내 돌봄 복지관을 만들어 건강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8,000명을 대상으로 연 35만 원 수준의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